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35살 민수와 33살 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이 부부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민수는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하며 매달 안정적인 급여와 성과급을 받아오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은정은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교대 근무의 힘든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학과 선후배로 만난 이들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해서 졸업 후 취업을 거쳐 결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성격과 습관을 속속들이 알아가며 쌓은 신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견고해 보였죠. 특히 양쪽 부모님들은 이런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무척 만족스러워하며 결혼식 때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한 편이어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이라는 업무 특성상 고객들과의 만남이 잦았지만 술자리를 그리 즐기지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반면 은정은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의료진들과의 소통에 능숙했고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신혼 초기의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샤워를 한 후 7시 반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하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 업무 특성상 고객사 미팅이나 접대가 있는 날에는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은정은 병원의 3교대 근무 시스템에 따라 데이 근무와 이브닝 근무, 나이트 근무를 돌아가며 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특히 나이트 근무가 있는 주에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므로 부부가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정이 밤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들어올 때면 민수는 이미 회사에 출근한 후였고, 민수가 저녁에 퇴근할 때면 은정은 다시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이런 엇갈린 스케줄 때문에 대화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둘 다 집에 있을 때도 각자의 일에 지쳐 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끔은 회사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를 노트북으로 처리하기도 했죠. 은정은 그런 남편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원 동료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번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 생활용품을 사야겠다는 계획, 양쪽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얘기 같은 것들 말이죠. 가끔은 서로의 직장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민수의 영업 실적이나 고객사 미팅 이야기, 은정의 병원 내 인사이동이나 환자들 얘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감정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래에 대한 꿈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자주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마치 오래 함께 산 룸메이트처럼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말만큼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함께 외출하여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맛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일주일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은정이 좋아하는 이태원의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먹거나 민수가 즐겨 찾는 강남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죠. 부부관계도 예전 신혼 시절만큼 자주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며 부부로서의 정을 확인했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이고 로맨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딘지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와 은정은 오랜만에 집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정이 이번 주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이틀간 쉬는 날이라 둘 다 기분이 좋았죠. 민수도 이번 주 영업 실적이 좋아서 팀장에게 칭찬을 받은 터라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정식집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네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반가워서 평소보다 술잔을 자주 기울였죠. 은정은 맥주 3잔을 마시고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민수도 소주 반 병을 비우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민수의 팔에 기대어 걸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민수도 아내의 그런 모습이 예전 연애할 때를 떠올리게 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정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씻은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술 때문에 둘 다 기분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어났죠. 민수가 은정의 어깨를 감싸자 은정도 남편의 품에 안기며 달콤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부부관계에 대한 갈망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생겨났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고 은정도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의 사랑은 처음에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섬세하게 아내를 대했고 은정도 남편의 애정 표현에 진심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두 사람 모두 평소에 억눌렀던 욕망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정의 순간에 다다른 은정이 갑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러버린 것입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은정의 입에서 나온 순간 침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자신의 이름인 민수가 아닌 지훈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혹시 못 들었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확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지훈이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왜 아내가 그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도 민수는 평소처럼 은정을 안아주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은정이 불안해하거나 뭔가 숨기는 기색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은정은 남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점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듣지 못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죠. 하지만 민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들었고 그 순간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섣불리 추궁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정이 잠든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반면 은정은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점차 안심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은정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더욱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죠. 분명히 지훈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순간에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싶었습니다. 은정이 일어나서 나왔을 때 민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굿모닝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은정은 어젯밤 일 때문에 불안했지만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주자 점점 안심이 되었죠. 혹시나 했던 걱정이 기우였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은정의 병원 동료 중에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주 내내 민수는 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죠. 은정이 스마트폰을 볼 때도 유심히 지켜보았고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심을 굳히고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정이 밤 근무를 하러 나간 날 밤. 그는 아내의 개인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대 서랍부터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죠. 옷장 속 가방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았지만 수상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수는 은정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차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 문을 열고 조수석과 뒷좌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블랙박스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 중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도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집 안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행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출퇴근길 모습이나 주말에 함께 나갔을 때의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 날짜의 영상을 열었을 때 민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은정이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텔 입구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고, 은정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의 말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며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분명히 은정이 맞았고, 함께 있는 남자도 낯선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아마도 병원 동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고객과의 미팅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동료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죠.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탐정 사무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런 일로 탐정을 고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곳의 탐정 사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탐정은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륜 추적 사건을 경험해본 베테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민수가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추적하면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는데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죠.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한 후 본격적인 추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정은 먼저 은정의 일과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쉬는 날들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죠. 민수도 아내의 스케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제공했습니다. 병원 근무표까지 몰래 확인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날 추적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은정이 평소대로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탐정은 조급해할 필요 없다며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셋째 날에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은정이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온 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탐정이 확인했죠.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했고 한 카페에서 남자와 만났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을 받아본 민수는 그 남자가 블랙박스 영상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죠. 둘은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걸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탐정의 추적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결국 모텔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모텔 입구에서 둘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촬영했죠.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민수가 그 사진들을 받아볼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은정은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그 남자와 만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죠. 때로는 모텔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탐정은 그 남자에 대한 신상 정보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박지훈이었고 은정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죠. 나이는 32살로 은정보다 1살 어렸습니다. 미혼이었고 강남에 원룸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추적이 끝났을 때 탐정은 민수에게 상당한 양의 증거 자료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이 50여 장, 동영상이 10여 개, 그리고 상세한 추적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탐정은 자신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박지훈이라는 이름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어젯밤 은정이 불렀던 바로 그 지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민수는 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대학병원 홈페이지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죠.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사람의 분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내에서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거의 매주 2~3번씩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정이 교대 근무라며 집에 없는 날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박지훈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야근을 한다고 하거나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하면서 집을 비웠던 날들이 모두 의심스러워졌죠. 민수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아내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의 모습이나 길을 걸을 때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깊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것이 민수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바람이었다면 그나마 용서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달간 지속되어 온 체계적인 불륜이고 감정까지 개입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은정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병원 내 빈 병실이나 휴게실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틈틈이 만나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죠. 민수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은정이 집에서 보였던 행동들도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새로운 속옷을 사는 것도 모두 박지훈을 위한 것이었던 셈이죠.
스마트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거나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들도 이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은정이 집에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한 아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몇 달간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날은 박지훈과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민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박지훈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런 상상만으로도 민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메시지들이 오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민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은정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지위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수에게서 느낄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이 모든 사실들을 혼자서 소화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며 은정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었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떠안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한 로펌을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있었죠. 상담 예약을 잡고 탐정이 제공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상세한 추적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 민수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처음이었고,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민수를 맞이했죠. 먼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민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변호사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죠. 특히 모텔 출입 장면이 여러 차례 촬영된 것은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인 박지훈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보통 이런 경우 위자료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혼까지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거든요. 3년간 함께 살아온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민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몇 달간 지속되어 온 불륜이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도 깊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죠. 특히 직장 동료와의 불륜은 일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여러 가지 의문들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은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했죠. 또한 변호사는 민수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은정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설명도 받았습니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 성공 보수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마음이 한결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명확해졌거든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인지를 정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법적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을 완료한 민수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 동시에 박지훈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변호사는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민수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은정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평상시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당부했죠. 민수는 그 며칠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조정 신청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은정이 그 통지서를 받아본 순간의 표정을 민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통지서를 들고 민수에게 다가와서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며 당황해하는 은정에게 민수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본 은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해명하려고 애썼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결국 박지훈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고 민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죠. 몇 달간 계속된 체계적인 배신을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 동료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가 박지훈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내부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의료진 사이에서 불륜 스캔들이 화제가 되었고 곧 병원 경영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박지훈이 의사이고 은정이 간호사인 상황에서 불륜 관계가 발각된 것은 병원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먼저 박지훈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의사로서의 직업적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직접적인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병원 내에서의 시선이 차가워졌죠.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고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지훈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민수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의사로서의 사회적 평판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정과 박지훈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쌓이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죠. 특히 박지훈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은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죠. 은정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정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거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민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은정은 집에서 나가야 했고 박지훈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있던 은정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은정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나가야 했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부모님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상황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고 업무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죠. 특히 박지훈이 정직 처분을 받은 후 복귀했을 때는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둘 다 병원에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지훈은 민수로부터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게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합하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은정도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청구한 금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죠.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결혼자금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죠. 박지우는 병원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캔들이 있었던 의사를 선뜻 받아줄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병원 내에서의 평판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일이 있었던 후로는 승진이나 좋은 부서로의 이동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생각해야 했지만 이력서에 이전 근무지를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추천서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감이 커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우는 은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은정은 박지훈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외면한다는 서운함을 느꼈죠. 사랑했던 감정들이 점점 원망과 후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 개월 후 박지훈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이전보다 훨씬 열악했고, 급여도 크게 줄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은정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은정도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결국 개인 의원에서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은정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죠. 매일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지훈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박지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고 은정과의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둘 사이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던 감정들이 현실 앞에서는 별것 아니었던 셈입니다. 한편 민수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어 갔죠. 회사에서의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어났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소개팅을 통해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갔죠.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은정과 박지우는 각자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안정적이었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 분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